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독해로 가서 오늘은 그 빈칸 얘기 좀 더 자세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 교재에서 9페이지 보면 그 4번 있죠. 우리가 독해 교재도요, 처음에 미니 모의고사 1회가 끝날 때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2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더 S 모의고사도 2회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스피디하게 이제 풀어갈 거니까, 답답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처음에 하나씩 잘 점검해야 속도 냈을 때도 정확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한 단어 빈칸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에 있는 거 먼저 필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금 필기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딱 하나만 골라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요거예요. 지문 내 정보만 활용할 것. 그러니까 지문 속에 단서가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등장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특정한 일부 하나만 가지고 답을 차지를 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 딱 꽂혔어. 얘가 왠지 답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게 2번이나 3번 정도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할 것.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로 답을 고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평가원 문제는 특히나 더더욱 그래요. 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원 출제자랑 같이 출제를 하니까 그 의도를 반영을 해서 우리 S 모의고사도 그래서 단서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번 등장하는 것들, 그것도 위주로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지문 내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나만의 그 배경 지식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구성을 의식하면서 연결하며 읽고 구성을 의식하면서 구성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룬 글인가 아니면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 글인가. 근데 두 개를 비교, 대조하면서도요. 대조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를 강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지를 강조하는가,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는가 그 느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면서 읽는다. 앞에 내용을 붙여서 뒤에 문장을 연결해서 의미를 붙여서 생각하는 거 그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이제 꼼꼼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선택지에 쓰인 단어들을 볼 때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겠지. 근데 단어 뜻만 가지고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택지에 쓰인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가 지문 전체의 이미지와 비슷한지 이걸로 되면 이걸로 풀어. 근데 헷갈려. 그럼 그 다음부터 이거 생각해 주는 거야. 비슷한 이미지는 어떤 걸까? 지문 전체의 내용과 밑에 선지에서 비슷한 이미지는 어떤 걸까? 지문 전체의 성격과 선지에서 성격이 비슷한 단어는 뭘까? 이거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숫자의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명사는 단수 복수의 느낌이 있죠. 그 명사 자체에 s를 붙이면 여러 개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근데 명사가 아닌 단어에도 바로 숫자의 느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있죠. 가령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볼까요? uniqu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roductive가 딱 있단 말이에요. unique라는 게 있고 productive가 있고 그 다음에 지문 전체 내용을 many attempts에서 많은 시도들 그 다음에 지문 전체 내용은 lots of failures 이렇게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문의 내용에서 얘네들을 줬어. 그럼 얘네들과 관련된 게 저렇게 한 단어 빈칸에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는 선제 중에서 저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럼 뭘 골라줘야 맞겠니? 지문 속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고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했어. 그럼 뭘 골라줘야 맞을까? unique겠어? productive가 맞겠어? unique는 무슨 말이야? unique. 옆에 unique. unique는 독특한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단어 하면서 접두어라든가 어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unique에서 지금 uni가 보이죠? uni가 뭘 가리키는 말? uni가 하나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다를 뭐라 그래? unite, unify 그렇게 얘기하죠. 뿔이 하나인 그 동물 있잖아. 말 뭐라 그래? 유니콘이라고 하잖아. 그치? 유니크는 독특함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유일한 그 뜻이 있어. 그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고 얘는 하나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productive는 무슨 말이야? 생산적인 그 말이죠. 그럼 productive writer 무슨 말이야? productive writer 이렇게 쓰면 생산적인 작가죠. 그럼 생산적인 작가는 글을 하나만 쓰겠어? 여러 개 쓰겠어? 그쵸? 그래서 얘는 당연히 둘 이상의 복수의 의미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럼 지문 속에서 이렇게 많은 시도와 많은 실패 그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실패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지문 속에서 복수의 느낌을 줬으니까 선지에서도 뭘 골라줘야 맞겠어? 이렇게 복수의 느낌, productive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숫자의 느낌, 하나냐, 여러 개냐. 그쵸? 하나냐, 여러 개냐.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선택지 의미까지 생각해 보시고 읽어갈 때 반복 강조되는 말 키워드 그 다음에 구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주변에 주의한다. 특히 빈칸 앞쪽에 부정어 있잖아. 부정어 있으면 표시해도. 그러니까 빈칸 앞쪽에 no, not 이런 걸 나올 수 있거든. 이게 나오면 해석만 잘해도 풀리는 문제라는 거야. 빈칸 앞쪽에 no, not 이런 거 보이면 어떻게? 표시해두는 습관을 들인다. No, not, never, little, hardly 그 다음에 scarcely 이런 식의 부정어는 표시해주는 습관을 들이고 얘네들 나왔을 때 해석 조금만 더 주의해서 살펴본다. 자, 그리고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가되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4번도 참고한다. 전체적인 성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래서 지문의 성격을 바탕으로 선지에서도 비슷한 성격을 골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지 우리가 또 감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하고 5번 있죠. 그쵸? 4번하고 5번. 자, 이걸 풀어갈 건데, 잠깐만요. 4번하고 5번을 풀기 전에 연결이라는 거 있잖아요. 연결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연결인 의미가 비슷한 거 찾아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미지가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성격이 비슷한 거.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거 있지, 요거. 카테고리를 의식하면서 읽어간다라는 거.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지. 닥터가 보이고, 그럼 뒤쪽에 patient나, disease나, treatment나, nurse나, 혹은 hospital 이런 표현들 나오겠죠. 그쵸? 자, supply, demand, market, economy 다 관련성 있는 말들이지. 그치?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이제 최근에 또 잘 나오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최근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자, 단어들이 쭉 연결이 되고, 문장들이 쭉 연결이 될 때, 그 단어가 갖는 기능과 역할이 동일한 것들이 보이는지, 기능과 역할이 동일한 것들이 보이는지, 이렇게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테스트가 나왔어. 그럼 테스트는 누군가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테스트라는 말과 함께 뒤쪽에서 search라는 말이 보여.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search도 그렇지. search도 바로 뭐야? 검색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테스트라는 단어와, 잘 들어. 테스트라는 단어와 뒤에 뭐가 보였는데, search가 보였는데, 다른 단어지만 비슷한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선생님이 구문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 독해에 나올 때마다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리니까 복습할 때 있잖아. 꼭 한 번은 읽어봐. 꼭 한 번 읽어보고 왜 이렇게 연결성이 되고 왜 이게 답이 되는지 답에 대한 근거라든가 연결성을 잡는 연습이 있지. 그걸 많이 해줘야지 사고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겁이 없어지게 될 거야. 낯선 지문에 대한 것들이. 알겠지? 자, 그럼 지금 4번하고 5번을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정답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4번의 생각외로 많이 틀렸거든요. 4번의 답은 5번.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답은 1번.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4번에서요. 4번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빈칸 보이시죠? 그쵸? 그 빈칸 오른쪽에 on the part of the model. 그 말을 보이죠, 말을. 그 모델이 보이죠, 모델. 그 모델에 밑줄 긋으세요. 여기서 모델은 뭘 가리킬까요? 진짜 그 모델일까요? 워킹하는 그 모델일까요? 이거 봐야 돼. 자, 일단 쭉 보면 지금 뭔가 가르치는 상황이죠. 그쵸? 가르치는 상황이고, 두 가지 사례가 보였어요. 개미가 또 다른 개미에게 길을 알려주는 상황과 킬러 웨일, 범고래라고 하거든요. 그 킬러 웨일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개를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까 카테고리를 의식하면서 읽어간다라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잘 들어. 자,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지금 티칭하는 상황이야. 그쵸? 티칭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거 해석을 제대로 해주면 되게 수월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모델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익숙하고 쉬운 단어일수록 정확히 문맥상 뭘 가리키는 건지 그게 최근에 잘 나오는 거라고 계속 얘기했죠. 한단어 빈칸도요. 과거에는 되게 단어 자체가 어려웠어요. 밑에. 단어 자체가 어려웠는데 최근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헷갈리는 거죠. 그쵸?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파악하는 시간 꼭 드리는 건데 봐봐. 티칭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해봐. 그럼 티칭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 가르치려면. 아까 대충 얘기했었지. 가르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가르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야. 흔히 말하는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내용이 있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가르치는 뭐가 있을 것이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당연히 배우는 누구도 있겠어? 그쵸? 배우는 학생도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가르치는 컨텐츠는 당연히 가르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가르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바로 머티리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러너라는 게 있고요. 러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모델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매칭할 수 있을까? 일단 러너는 누구겠어? 러너는. 그치? 러너는 당연히 스튜던트라고 이제 보면 되지. 그치? 그럼 모델은 바로 뭐겠어? 모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앞에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모델을 무엇이라고 본다고? 모델을 이렇게 티처라고 봐야 돼. 무슨 말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쫙 보니까 봐봐. 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은 가르치는 거 할 수가 없대. 왜냐면 가르치는 것은 뭘 암시하니까 일정 수준의 그 말이야. 혹은 어느 정도의 빈칸이라는 것을 암시한대.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바로 모델의 입장에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델을 무엇이라고 보는 거라고? 가르치는 것을 하는 티처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가르치는 컨텐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티처, 그리고 스튜던트 이러면서 카테고리 얘기를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슬슬 하나씩 이해가 되죠? 그쵸?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동물에게서는 측정하기 힘든 그 모델의 입장에서, 즉 가르치는 티처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빈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동물도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고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빈칸에 대한 단서들을 이제 쭉 살펴보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는 안 보여요. 그쵸? 그리고 이제 뒤에 뭐가 나오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니까 그리고 사례들이 몇 가지야? 사례들이 두 가지지. 그럼 두 사례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야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말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첫 번째 사례를 보니까 모르겠어. 그쵸? 빈칸에 대한 단서 모르겠어. 그냥 어떤 경로를 학습하는 것을 새로운 개미에게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딱 밑줄볼까요?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보면 킬러 웨일도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자, 이건 연구원들이 물어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쵸? 왜 그래요? 왜 물개를 잡았다가 먹지 않고 그냥 다시 풀어주나요? 왜 그래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슨 목적이시죠? 이유가 뭐예요? 무슨 목적이시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리고, 자, Y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마지막에 뭐가 보이는 거야? 마지막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괜찮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딱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단서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 해석을 쭉 해 나가보면서 Y하고 그 다음에 reason을 잡아주시고 이게 첫 번째 개미의 사례에 있는 어떤 것이다? 어떤 목적성을 띠는 거다.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원은 우리가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나오는 reason, why, 그 다음에 to assist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답은 어떤 거라고? 의도가 있겠지. 왜 그런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의도성이라는 뜻의 intentionality. 이게 바로 답이죠. 그쵸? 얘는 왜 답으로 고르면 안 될까? 요거 무슨 말이야? inventive 무슨 말? 그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창의적인 그거 알아야 돼. inventive가 창의적인 그 뜻이 있어. 그래서 inventiveness가 바로 어떤 거야? 창의성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 가르치는 것에서 창의성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가르치는 일에서 창의성이 있다라는 것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야? 아니면 다르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무엇을 암시한다고?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지. 그치? 새로운 방법을 암시한다는 거. 이거 봐줘야 돼. 자, 그럼 잘 들어, 이제. 지문 속에서 정보를 잡으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지문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 최소한 몇 가지가 등장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등장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한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이것과 다른 방식이 새롭고 창의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창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지 않은 낡은 방법이 지문 속에 제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쵸? 그래서 그 개미들이 경로를 가르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고래가 이렇게 물개를 잡는 방식도 두 가지가 나와줘야 돼. 옛날에 이랬는데 그게 좀 바뀌어서 최근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거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다 아니죠. 그쵸? 다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뒤쪽에 5번은 간단해요. 그냥 가볍게 볼게요. 얘는 사실 특별한 단서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별로 안 보이는데 요건 우리가 관련성 있는 말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The only grain trade firms 딱 보이죠? 거기 trade firms에 딱 적어보세요. trade firms. 그러면 뭔가를 사고 파는 약간 그런 무역업을 하는 그 회사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사실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업 활동이잖아요. 기업 활동은 원래 뭘 하려고 하는 거니? 그쵸? 이윤 추구잖아. 이윤 추구. 그러니까 그거만 생각해 사실은 풀리는 문제라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단서가 어렴풋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어렴풋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우리 책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책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있죠. 다섯 번째 줄에 were able to benefit. 자, 거기 benefit 거기에 밑줄 benefit. 그럼 benefit이 바로 어떤 의미야? 혜택을 보다, 이익을 보다 그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조금씩 등장하죠. 그쵸? 자, 그리고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their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여기 볼까요?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손해되는 일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봐봐. 다양한 시장에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즉 다양한 시장에서의 정보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게 해준대. 그들이 쉽게 무엇을 관련된 위험을 커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대. 관련된 위험을 커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대. 무엇과 관련된? agricultural commodity니까 농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mmodity가 상품이죠. 그러면 농산품 거래나 무역에서 관련된 위험을 커버할 수 있게 해준대. 정보가 있으면 무역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을 커버할 수 있대. 여기서 커버는 어떤 뜻이겠어? 정보를 통해서 위험한 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커버는 원래 덮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위험한 것을 덮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안 좋은 거지.
그치? 안 좋은 거고 이 안 좋은 것을 쉽게 커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걸로 봐줘야 돼.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대충 감 잡아요. 자, 손해가 난 부분을 무엇을 통해서 플러스 이익이 난 부분을 통해서 덮는 거야. 그걸 뭐 한다 그러니? 손해가 난 부분을 이익이 난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준다고? 상쇄시킨다고 하는 거지. 그치? 그 상쇄시킨다라는 표현을 과거에는 이렇게 썼어. offset 적어보세요. offset. 그래서 이게 상쇄시키다. 손해가 난 부분을 이익을 통해서 메우는 거야. 봐봐.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 상쇄시킨다는 말 좀 어렵죠? offset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커버는 어때? 커버는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쉬운 커버라는 단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에 문맥적 의미 그런 것들을 많이 묻는다라는 거야. 자, 원래 커버는 덮다라는 뜻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손해가 난 부분을 메워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상하다라는 뜻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보험에서 손해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것을 뭐라 그래? 인슈어런스 커버리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커버는 덮다라는 의미에서 손해가 난 부분을 보상하다. 그 다음에 신문이나 방송 지면을 어떤 사람의 기사로 덮는다 하면 보도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방송을 뭐라 그러니? 라이브 커버리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쵸? 오늘도 하냐 BTS? 야, 그 BTS가 자꾸 이런 소식만 들리는지 모르겠어. BTS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조 원이래요. 자, 요즘 자꾸 이런 소식만 들려. 장항준 감독은 인센티브가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세계에서 많이 왔대요. 그쵸? 그래서 집사람 어제 광화문 가려고 했다가 광화문 가는 거 포기했대요. 거기 가서 괜히 그 많은 인파에 어떻게 사고 날까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무튼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읽어가는 거. 그리고 커버란을 이런 쉽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게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이익을 본다는 말이 있었고 뒤에 위험성을 상쇄시킨다. 그래서 손해를 메운다.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어떤 거? 수익성이란 뜻의 몇 번? 1번의 profitability. 이게 바로 답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얘는 이제 어디에서 나왔겠어? 아까 했지? unify. 거기서 나왔겠죠. 하나로 통일하는 거겠죠. 통일성, 통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일성이라든가 통합인 거고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둘 이상을 하나로 그렇게 나왔을 때 가능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새롭게 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알려져 있음, 유명함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더 좋죠. 그쵸? 명성이나 평판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음 혹은 사람들의 인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명성, 평판 그래서 인지도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 도덕성은 무슨 말이에요? 도덕성은 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야? 도덕적인 하면 어떤 거야? 도덕적인 하면 자, 가볍게 참고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딱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 적 있었죠? 그쵸? 우리 한 적 있어요. 상황윤리 할 때 그때 얘기했었어. 우리 그 구문에서 할 때. 그래서 moral은 그래서 ethical이 되는 거고 ethical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어떤 거? 그쵸?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그쵸? 그러면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얘기인데 그거 역시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요 느낌으로 조금만 더 한번 풀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6번하고 그 다음에 뒤에 7번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4분.
문제 다 맞췄으리라 생각합니다. 6번의 답은 4번이죠? 그쵸? 4번이고,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1번. 7번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앞에 부정어 있을 때 주의할 것. 그 문제죠. 그쵸? 여러분, 6번은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서 쉽게 풀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면 문맥을 조금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딱 보면 문학이죠. 그 다음에 translation이 번역이니까 번역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점점 더 지금 writer와 reader와 publisher, 이제 이게 왜 나오는지 알겠지 이제. 이게 관련어잖아. 뭘 줬으니까? literature를 줬으니까. 당연히 문학 작품은 writer가 있을 거고, 그걸 읽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걸 출판하는 사람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쭉 읽어가는데 별로 이렇게 버퍼링이라든가 튕긴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관련성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능을 딱 보면 한 번에 딱 읽고, 그래, 그냥 이게 답이야. 이렇게 이제 골라갈 수 있게끔. 그쵸? 자, 밑에 보면, 참고로 이제 turning to는 turn to에서 나온 거니까, 밑줄만 가볍게 그어볼까요? 그러면, turn to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어? 이렇게 방향을 돌리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뭐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뭐뭐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뭐로 방향을 돌리다, 뭐뭇에 관심을 갖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하나 봐볼까요? 문학 작품을 뭘로 보는 거야? 문화들 사이에 브릿지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브릿지는 바로 뭔가요? 브릿지. 이제 이런 느낌들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 사이에 요렇게 딱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다리처럼 보이니? 자, 이런 식의 사다리인가? 아무튼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이제 리터러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다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오가는 것이고 교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라는 것은 약간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야.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어떻게 A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양쪽 다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근데 어떻게 된 거였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였었지. 그치? 양쪽 다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건데 한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 뭐가 생기는 거야? 행동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뒤에 보면 대부분의 일단 여기 표시 한번 해봤어야죠. 그쵸? 자, 그러나 당연한 것은 대부분의 번역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라고? 여기 from과 into 딱 보이죠? 그쵸? 요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영어로 된 작품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거야. 다른 나라 말에서 영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야? 한쪽 방향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한쪽 방향만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단서라는 게 일단 여기서 등장하기는 하는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칸에 대한 단서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온다고 얘기했죠. 한 번만 딱 단서를 주고 답을 찾으라고 하잖아. 그럼 그건 전 정부가 싫어하는 킬러 문제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안 내려고 하는 거야. 단서를 두어 번씩 줘요. 그래서 그 단서를 우리가 지문속에서 잘 잡아내기만 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빈칸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구체적인 문학 작품의 번역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쵸? 사례가 나오는 거고 맨 마지막에 뭐가 보여? 여기에 딱 적어봐. 맨 마지막에 one way mirror 거기에 밑줄. 야 그러면 one way mirror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한쪽 방향만 보여주는 길이 뭐지? 거울이 된다라는 거지. 봐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브릿지 얘기를 했는데. 브릿지 얘기를 했으니까 다리 얘기를 했으니까 문화와 문화 사이에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브릿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의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거고 근데 맨 마지막에 one way라고 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아니라 일방적이다. 한쪽 길밖에 없다. 그래서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 비대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인데 4번을 요렇게도 같이 한번 적어주세요. asymmetry 에서 비대칭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우리가 답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봐봐. 평등함이지 혹은 공평함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지. 그치? 다양성이죠. 다양성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 가지? 2가지 이상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까 one way만 나왔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치? 봐봐. 다 비슷한 성격이지. 그 다음에 얘도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지의 성격도 중요한 거야. 서로 비슷한 것들은 싹 다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uncertainty라는 표현 자체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 건데 여기에서 봐요. 중간에 지금 사례 중에서 뭐가 보였냐면 여기 account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책에 account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사례는 지금 무엇에 관한 사례야? 번역 문학 작품에 대한 사례죠. 문학 작품은 뭘 다뤘을까요? 문학 작품은 뒤에 나오는 카이로에서의 삶에 대한 무엇을 다뤘을까? account 무슨 말? 그치? 그치? 여기서는 계좌라는 뜻은 절대 아니겠지. 그쵸? 그래서 account가 어떤 거? 이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고 잘 기억해야 돼. 이야기라든가 혹은 설명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account가 동사를 쓸 때 account for 하면 무슨 말이야? 설명하다는 뜻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이거 나중에 어휘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릴게요. count에서 왜 전원뜻이 생겼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바로 뭐라고? 바로 스토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7번 있죠. 7번은 여러분 이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 7번에 별표 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보자고 한 거거든요. 자, 봐요. 이걸 잘 잡아내면 최근에 나오는 그 빈칸 완성 문제라든가 함축 매출론 있죠. 거기에 대한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거든.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유머라는 것은 포함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 자, 여기 밑줄 그어봐요. not just 하고 뒤에 뭐가 보이니? but 보이죠? not just는 무엇과 같은 말? not just는 얘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해서 also 생략 가능하니까 not only하고 not just하고 비슷하게 A뿐만 아니라 B도 그 얘기죠. 그럼 몇 가지야 지금? 2가지지? 그치? 2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유머는 2가지를 포함하는데 그게 첫 번째는 실용적인 disengagement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cognitive는 어떤 의미야? 인지의, 인지적인 그 말이지. 그치? 인지적이라는 것은 뭔가 머리로 생각해서 뭔가 아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disengagement는 어떤 뜻이겠어? 우리가 이거 하려고 지금 접두어라든가 어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다음 주에 이제 그 dis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일단 dis가 붙으면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봐야 돼. dis가 붙으면 일단은 멀어진다는 뜻이지. 알잖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뭐라 그래? distance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disengagement를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어떻게 보는 거야? 뭔가 멀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줘. 그리고 영어에서는 봐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이렇게 딱 영어책에 가까워져. 그럼 관련된 것을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안 하거나 미루는 거야. 그럼 멀어진다는 이미지를 그대로 딱 이렇게 떠올려봐. 내가 해야 될 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치? 멀어지는 거니까 뭔가 약간 부정적 느낌으로 같이 이제 가져가 주는 거고 해야 될 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그런 뭔가
이탈이라든가 벗어남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면 좋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 this를 만났을 때 살짝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한다? 뭔가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건가 봐. 그러면 실용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건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줘. 자, 그리고 뒤쪽에서 engage 보이죠? engage, 이쪽으로 오세요. 중간에 개그는 뭔가요, 개그? 내가 사실 근데 맨날 올 때마다 내가 준비해가지고 온다.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막 못하고 막 그런 것도 좀 있어. 하고 나서 또 뻘쭘해지고, 그 다음에 특히 뭐지? 여러분이 그냥 재미없던 표정만 지으면 내가 반성하는데 엄청 상처되는 건 뭔 줄 알아? 옆에 친구랑 같이 얘기할 때 되게 상처 줘. 야, 뭐래? 되게 재밌어. 조용해, 이년아. 다 들리잖아. 자, 이때가 집에 가면서 엄청 상처받아요.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그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도 있어? 재갈, 재갈. 동물한테 물리는 재갈 있죠. 그럼 동물한테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갈을 물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자체가 engage 자체가 바로 어떤 의미? 끌어들이다, 참여시키다라는 뜻이야. 그럼 disengagement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끌어들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안 끌어들이는 거지. 그치? 뭔가로 끌어당기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engagement는 참여하는 것이고 disengagement는 그래서 이탈이라는 뜻입니다. 이탈. 어딘가로부터 멀어지면서 끌어들이지 않는 것. 약간 그런 의미니까 요게 이탈이라든가 벗어남이라는 뜻으로 disengagement. 요거 봐야 돼. 자, 그럼 잘 들어.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유머와 관련해서. 그치? 그래서 practical disengagement가 있고 cognitive disengagement가 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봐봐. 그러면 두 문장 사이에 but however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돼? 구체화 되겠다. 그리고 구체화되면 어떻게 한다고? 매칭. 매칭 생각해준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혹시라도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그럼 두 번째 문장에는 뭐가 나올 수 있겠다? because가 생략된 근거나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문장에 어떤 특정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올 거라고? 앞에 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as long as 보이지? 그치? as long as는 그냥 if와 같은 의미야.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뭔가 재밌다면 그렇게 나오지. 잘 따라와. funny가 앞에 나면 뭘 가리키겠어? 휴머일 거 아니야. 그치? 이제 감 잡아야 돼. 휴머를 주고 나서 funny를 줬네? 그럼 표현을 바꿔서 똑같은 얘기 하려나 보다. 그치? 그러면 휴머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유머가 나왔으니까 뒤에 funny하고 이제 연결을 했어. 이제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줘야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로 for the moment는 가로로 묶어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잘 들어. 문장 중간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이야. 그러면 부사야. 됐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문장 중간중간에 시간, 장소, 방향이야. 부사야. 부사니까 그 순간만큼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떤 시간이라든가 순간이지. 가로로 묶어봐. 그럼 앞에 뭐가 보이니? not concerned with 딱 보이지? 그치? 야, be concerned with는 무슨 말이니? be concerned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 뜻이야. be concerned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야. 그럼 not을 썼지. 관심이 없는 거지. 잘 들어. 관심이 없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주는 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있어 없어. 첫 번째 문장에 있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것을 항상 어떻게? 그냥 해석만 하지 말고 이미지를 같이 떠올려 주는 거야. 관심이 없으면 가까이 가기서 멀어지겠어. 그렇지.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are not concerned with는 어떤 거야? disengagement인 거야. 그럼 무엇에 관심이 없겠어? 무엇에? 여기에 관심이 없을 거고 또 어디? 여기에 관심이 없을 거야. 봐봐. 지금 disengagement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 부분을 나타냈어. 휴머를 무엇으로 나타냈고 funny로 나타냈지. disengagement를 지금 이 부분으로 나타냈지.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앞쪽에 practical한 것과 그 다음에 cognitive한 것, 그 두 가지만 남았지.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두 가지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야.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지금 real이냐, fictional이냐 이렇게 컴마를 주면서 컴마 앞뒤를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두 개를 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true or false는 무슨 말이야? true or false. 사실이냐, 거짓이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그 얘기지. 맞는 거냐, 틀린 거냐야? 그러면 true와 false는 앞에 나오는 cognitive야, practical이야. 뭐가 맞겠어? 맞냐, 틀리냐는 실용적인 것의 문제야, 아니면 인지의 문제야. 실용적인 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바로 무엇으로 본다고? 얘는 앞쪽에 cognitive로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 real와 fictional 요거 있지. 진짜냐 꾸며낸 거냐 실제로 존재하냐 그렇지 않냐 그인 거지. 야 실용적인 생각들을 해라. 써먹지도 못할 거 허구적인 생각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이렇게 매칭돼?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뒤에 어떤 내용들이 보이는 거야. 뒤에 어떤 내용들 그냥 거짓으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막 나오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에서 요거 보이지? This is why. 이건 그냥 이렇게 봐도 돼. 그래서 뭐뭐이다. 이렇게 봐도 돼. 이것이 뭐뭐한 이유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그래서 뭐뭐이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즉 유머러스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뭘 준다고? leeway 밑에 보이지? 그치? 뭘 준다는 뜻이겠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 말이잖아. 그치? 틀려도 돼. 사실과 달라도 돼. 존재하지 않는 건 네가 꾸며내서 해도 상관이 없어. 네 마음대로 해. 상당한 뭘 주는 거라고? 프리덤을 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프리덤을 주는 거니까 뒤쪽에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라이센스가 뒤쪽에 나오는 거야. 코믹 라이센스가 이제 왜 나오는지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렇게 이제 딱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딱 살펴보면 내용 뭐 어렵지 않아. 내용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If they are getting extra laughs 보이지? 그들이 추가적인 웃음을 확보한다면 무엇에 의해서 과장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이 어리석음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make up 이쪽으로 볼까요? make up. 여러분 make up 무슨 말일까요? 그냥 make는 만들다지. 근데 up을 쓰게 되면 약간 거짓으로 꾸미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꾸며내다. 적어보세요. 꾸며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지? 메이크업 하잖아. 아무튼 메이크업 하잖아. 그치? 메이크업. 야, 근데 메이크업은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뭐지? 학교 갈 때 꼭 해야 되냐? 여고가 심하다며. 그런 말이 있던데, 여고는 갈 때 무조건 화장하고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애들이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애들이 막 그러던데, 선생님 저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던데, 진짜 그게 있나 봐요. 자, 아무튼, 참고로 선생님은 남중남고로 나와가지고요. 그런 걸 잘 몰랐고요. 그리고 남중남고를 나온 상태에서 대학을 가니까, 와, 나는 대학교 간 날 첫날, 아직도 잊지 못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교실에 여학생이 있어요. 그쵸? 여학생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강의실 딱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그 교실에서 났던 그 냄새하고는 달라요. 뭔지 알지? 그 고등학교 교실에 남자들밖에 없잖아. 그러면 진짜 나도 같은 남자지만 남자 냄새 존내 나요. 특히 봐봐. 이제 고3이야. 고3이면 그래도 좀 많이 좀 덩치도 좋은 애들도 좀 있어. 그러면 이제 뭐지? 체육 시간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고3 때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체육 시간에는 애들이 엄청 뛰어다니고 막 논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딱 이렇게 막 땀 흘리면서 놀고 딱 들어와요. 자, 여름이라고 생각해봐. 상상해봐. 이미지를 그려봐.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자, 봐봐. 여름이야.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왔어. 근데, 자, 그때는 참고로 우리 급식도 없었다? 선생님 때는 그냥 도시락 싸왔다고 다녔던 그 시절이에요. 그쵸? 언제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계산하지 마. 자, 아무튼, 그래서, 근데 도시락을 점심시간에만 먹지 않아, 애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까먹어. 그리고 그 까먹는 재미가 쏠쏠해. 그래가지고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10분밖에 안 되잖아. 그때 창문 열어놓고 애들이 도시락을 존내 먹는 거야. 그래서 점심시간에 매점 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봐봐. 그럼 이제 체육 시간이야. 그리고 도시락까지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장난 아닌 이제 그 인간적인 냄새들이 막 나요. 인간적인 냄새들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참고로 너네 학교에 에어컨 있어, 없어? 있지. 우리 때는 에어컨 없었다? 선풍기만 있었다? 근데 더우니까 창문 열어놓고 이제 선풍기 틀 거 아니야? 그러면 선풍기가 무슨 역할을 주는지 아니? 더운 바람을 순환시켜줘요. 그래서 이건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근데 와, 대학교 가니까 와, 이렇게 좋은 세상이 따로 있구나.
근데 그때 있잖아. 그때 그 과 동기들이 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막 웃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과 여자 동기들이 다 나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내가 착각 속에 살았다. 그래가지고 다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는 줄 아니? 뭐야, 애들이 다 이렇게 나를 좋아해? 어떡하지? 난 그 중에 한 명만 사귈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로 딱 제일 괜찮은 애 한 명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니까 걔가 아니래. 아니래. 나는 그냥 너는 친구가 좋대. 근데 난 그때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상처받지 않았게? 걔 말고도 아직 동기 여자애들은 많거든. 그래서 다른 애한테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끝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보니까 느낌이 오더라. 얘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받았죠. 상처받고 나서 다음 연도에 이제 군대 갔어요. 자,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또 어떤 착각이 드는 줄 아니? 군대에서는 그 상처를 낫게도 해주지만 잊어먹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멍청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이제 그 과 여자 후배들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웃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때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야, 또 다들 나를 또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어떡하지? 나는 또 한 사람만 사귈 건데? 이렇게 내가 또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전개된 게 뭔 줄 아니? 내가 한 여자 후배하고, 여러분 혹시 그 가수 보아 알아요? 보아. 그 보아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 보아하고 똑같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데 걔가 나한테 또 되게 또 뭐지? 되게 잘해주는 것 같고 왠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해? 아 진짜 뭐야, 또 사귀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다른 이제 과 후배들과 밥 먹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 야, 우리 과에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집사람이 이거 편집하면 좀 골치 아픈데 이거. 그래서 딱 이 부분만 집사람이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이제 요령이 뭔 줄 알아?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람이 딱 그 부분을 뭔가 썰푼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들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요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하면 집사람이 뭔가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 봐봐. 내가 지금 그때 있잖아. 그때 그 친구가 이름이 은혜였거든? 얼마나 이름도 은혜롭고 좋니? 자,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과 후배들하고 이제 밥 먹고 있다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 야, 우리 과 후배 중에 은혜라는 친구 있지? 그치? 자, 은혜라는 친구 괜찮지 않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지? 아, 형, 걔 괜찮아요. 걔 괜찮고, 그 다음에 걔가 되게 좋은 애라서, 뭐지?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후배가. 근데 있잖아. 다음날 이제 학교 가니까 소문이 나 있는 거야. 나랑 은혜랑 사귄다. 나랑 은혜랑 사귀고, 심지어는 어떤 새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 은혜 저기서 있던데 뭐예요? 얼른 가봐야죠. 아니, 내가 사귀는 게 아닌데, 아직 나는 말도 못 꺼내봤는데. 근데, 사귄다고 이렇게 딱 소문이 나가지고, 은혜는 부담스러워하고, 그쵸? 또 나만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은혜는 이제 점점 더 나를 이제 피하게 되고, 나는 말도 못 꺼내보고, 나는 괜히 멀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연애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작한 것도 없었지만, 정리를 하고, 나는 이제 오로지 이제, 공부해서 졸업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쭉 생활하다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짝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학원에 영어 선생님 너무 좋으니까 엄마가 사람 좀 알아봐줘. 그래가지고 진짜로 엄마가 나를 소개팅 해줬습니다. 아,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학원에는. 그치. 그래서 학부모 상담 기간 때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성적 상담을 하려고 딱 하는데, 어머님 딱 오셨어. 어머님 딱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이 친구 성적이 이러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건 됐고요. 그럼 선생님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니까, 우리 애는 성적은 선생님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고,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 있으시냐고요? 아니요, 아직 없는데요? 그럼 제가 소개팅 해드려도 돼요? 아, 네.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그래서 나 그때도 이제 머리를 내가 그때는 저번 주보다 더 길고 있었거든?
그래서 머리도 잘랐어. 머리 자르래. 어머님이. 선생님, 머리 좀 자르세요. 아, 누가 보면 예술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머리 좀 자르시고요. 단정하게. 그리고 목욕탕도 좀 갔다 오시고, 좀 깨끗하게 옷도 좀 하나 사시고, 그렇게 해서, 오세요. 선생님,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연락 드리면 그럼 꼭 만나보세요. 하고 진짜로 그 다음 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진짜 갔어요. 딱 가니까 진짜로 뭐지? 나와 있는 거야. 나와 있는데, 야, 내가 진짜 좀 안타까운 소리 해도 되냐? 자, 그때 있잖아. 그때 있잖아. 뭐지? 아,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때 어디에서 만났냐면,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 들어가서 이제 내가 그 이름만 알고 있고, 누군지를 이제 모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카운터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 혹시 누구누구 씨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혼자 온 여자가 딱 2명이 있었어.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가 딱 2명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우리 은혜 같고. 자, 그래가지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저분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었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그때 집사람 예뻐요. 예쁜데 집사람이 그때 뭘 입고 있었냐면 좋게 말하면 버버리.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라 그러지? 요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가을에 약간 버버리 코트라고 하는 약간 그거 뭐였지? 아무튼 뭔지 대충 알죠? 그쵸? 근데 그 옷의 색깔이 자칫 잘못 보면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요구르트 아줌마 같거든요. 진짜로 그 옷이 잘못 입으면 그게 트렌치 코트가 아니라 요구르트 아줌마처럼 보인단 말이야. 딱 색깔이 딱 그렇게 생겨가지고 자기 딸에는 비싼 옷이라고 입고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왜 요구르트 아줌마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집사람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옷이 너무 요구르트 아줌마처럼 보여가지고 좀 그랬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다음날 당장 그 옷을 버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딱 결혼식에 당연히 이제 누굴 불렀겠어? 그 소개팅을 해준 어머님과 그 다음에 그 학생을 불렀을 거 아니야. 근데 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진짜 퇴장하고 딱 나가는데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앉아있는 그 2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어머니는 되게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리 학생은 그때 어떤 표정이었냐면 마치 자기가 애를 낳아서 애를 잘 이렇게 키워서 드디어 사람 구실하게 얘가 드디어 장가도 가는구나. 약간 그런 뿌듯한 표정이 있지. 그래서 어떤 표정 딱 지냐면 나하고 딱 눈이 딱 마주쳤는데 딱 나를 딱 보더니 그래가지고 뭐든 자기를 열심히 하면 다 좋은 날이 오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2가지가 있다라고 치면 하나는 가르치는 일을 택한 거고 하나는 집사람하고 결혼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잘한 일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게 잘한 일이면 그만큼 잘한 일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세부사항을 꾸며낸다라는 게 나오지. 그치? 그럼 세부사항을 꾸며내는 거니까,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세부사항을 꾸며낸 사람을 correct 하려고 해. correct는 이제 바로잡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틀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잡으려고 해.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중단시키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유머에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라고? 바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으면 된다고 그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봐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건데요. 봐봐. 얘 있지. 세부적인 거지. 그치? 아까 몇 가지 세부사항 꾸며내도 된다며. 그럼 요거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 앞에 낫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근데 얘하고 같은 말 아니냐? 그쵸? 세부적인 것은 추가해서 더 자세히 말해주는 거잖아. 같은 말이잖아. 요런 느낌도 잡아줘야 돼. 같은 말인 거고.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맨 마지막? 대안이 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거? 이것도 같이 생각해줘야 돼.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잘 들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같은 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뭔가 다른 듯 보이지만 비슷한 말도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 얘기는 없었죠? 그쵸?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니까 답은 바로 몇 번?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더 드릴 건데요. 자, 순서 배열 얘기를 가볍게 워밍업만 하고 갈 거예요. 워밍업만 할 건데, 자, 일단 13페이지 있죠? 그쵸? 13페이지에 필기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얼른 필기해주세요. 많이 봤던 얘기라 대충 느낌은 올 거예요. 대충 느낌은 올 거고, 이거 가지고 먼저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요 얘기가 나와요.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지. 그치? 가치 판단 다음에 근거나 이유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마저 필기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우리 더 S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 하나만 딱 풀고 집에 가겠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참고로요. 내가 쫓아다닌 거 아니라는 걸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먼저 또 고백하셨구나. 또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착각해갖고. 아니, 그 내가 뭐지? 대학교 때 그렇게 했으면 사람이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일단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순서 배열 문제라는 거 다 알아요. 그쵸? 다 아는데, 이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거예요. 살짝 올라갈 건데, 자, 일단 덩어리의 성격과 의미 모두 생각한다. 덩어리 전체 의미도 같이 보는 거야. 항상 덩어리의 첫 부분과 끝 부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의미를 함께 생각해주는 습관들 들여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접근은 가능해요. 긍정 혹은 부정으로도 접근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요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얘가 요거야. 그 다음에 얘가 또 요거야. 근데 앞쪽에 보니까 덫이 딱 보였어. 그리고 얘는 플러스야. 답 나왔지. 그쵸? 답 나왔잖아. 같은 거, 비슷한 거, 가까이. 그쵸? 그러면 당연히 C를 맨 처음 쓰겠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암시하는 거. 요게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C, B, A가 답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오히려 되게 디테일하게 봤는데 뭔가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덩어리 전체 의미 어떤 내용인가 그거 같이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시적인 단서는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그리고 부정어가 될 거예요. 부정어가 될 거고 내용적 단서는 비슷한 거 가까이 배치하는데 그래서 몇 개라는 거 오늘 계속 나오죠. 항상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루는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지 생각하는 거야.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루는 순서 배열이라면 상, 하, 상 이런 느낌이 될 거야.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두 덩어리,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두 덩어리.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감 잡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다 그랬었지. 결론은 바로 무슨 말이야? 맨 마지막에 올 거죠. ABC 중에서 맨 마지막에 올 거. 맨 마지막에 배치되는 거. 이거 잘 봐야 돼.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거?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을 때 요거야. 이게 좀 어려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쉽게 쓸 수 있고 그만큼 유용한 건데요. 자, 동떨어진 거. 이거 꼭 생각해야 돼. 주변의 내용과 아예 어울리는 게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얘 다음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얘가 맨 마지막이겠죠. 그쵸? 봐봐. 자, 내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얘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관계도 모르겠고. 근데 C를 딱 읽으니까 A, B에 있는 내용이 C에는 전혀 안 보여. 즉, C하고 A, B는 아무리 봐도 안 어울려. C 뒤에 얘네들 못 붙이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맨 마지막이지. 동떨어진 거니까. 얘가 맨 마지막이면 C가 맨 마지막에 온다라는 감 잡았으면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2번이잖아. A, B, C 없으니까. B, A, C가 답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동떨어진 거 이거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명사가 보였을 때에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두 번째 나왔을 때 그때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맨 처음 나올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단소를 잡지 않는다. 그 다음에 is이 나왔을 경우에도 처음부터 단소를 잡지는 않는다. 대명사니까 단서 아닌가요? 맞아요. 앞에 나오는 단수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it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가주어가 될 수도 있고 가짜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시간이랑 거리 이런 비인칭 주어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it은 일단은 두 번째 나중에 생각해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얘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인문과학 지문이야. 그럼 보통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붙인다는 느낌 생각해줘. 그 다음에 자연과학 지문이야. 야, 자연과학 지문은 보통 뭐 할 것 같아? 자연에 있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혹은 개념 따위를 설명하는 게 많겠지. 그래서 대명사나 지시어를 활용해서 반복 설명하는 게 많아. 그 다음에 요거 보이지? 사실 얘가 가장 활용도가 높기는 해요. 실험이라든가 연구가 보여.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나오겠어? 실험이라든가 연구가 보이면 당연히 뭐가 보이겠어? 과정 플러스 뭐가 나올 거라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한 문제 푼다. 우리 더 S 모의고사에서 8번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셔도 돼요. 여분이 없어서. 칠판 보셔도 돼요. 칠판에 있는 걸로. 우리 딱 3분만 더 하다 갈게요. 3분 안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다 푸셨죠?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 봐. 자, 뭘 가지고 생각할 거냐면 그대로 내가 아무런 요령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제시문부터 A, B, C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봐야 되는데 책이 아니라 여기. 그쵸? 우리 더 S.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지금 뭘로 시작하는 거야? 살짝 이런 것도 이제 느낌을 잡아주는 거야. 연구하는 거구나. 그쵸? 연구원들이라고 했으니까 과정과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고로 앞티컬은 광학의 그 뜻이 되는 거고 일루전이 착각이니까 이걸 같이 묶어서 착시라고 얘기해요. 뭔가 착시가 있나 봐.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개의 똑같은 선이 뭔가 각도가 있는 것 때문에 다르게 보이나 봐. 그렇게 생각해 줘.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ground breaking은 참고로 땅을 깨 부수는 거니까 획기적인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밑줄 쫙 보세요. 문화 간 연구지. 크로스는 교차되는 게 크로스잖아. 교차된다는 건 최소한 몇 개라는 뜻이겠어. 그치? 그러니까 항상 단어를 보거나 문장 해석을 할 때 하나냐 두 개냐 하나냐 여러 개냐 그 생각은 꼭 해주는 거야. 그러면 문화 간 연구니까 문화가 최소한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문화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B 다음에 A가 나오는 거라고. B가 맨 처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제가 그리고 지금 A에서 딱 보면 여기에 딱 동그라미 쳐봐.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연구나 실험이니까 과정 플러스 결과가 될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일단 뭔가 연구를 했고 결론을 내린다고? 그러면 최소한 어떤 거? 첫 번째는 아닐 수 있겠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쫙 보니까 시각적인 지각이라든가 인식이야. 그치? 시각적인 인식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나데이 법이 보이지?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구성물 적어주세요. 구성물. 컨스트럭트를 건축,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구성물. 만들어 놓은 것. 그 얘기야.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고 이건 두뇌 발달의 초기에 결정적 시기에 앵커, 뿌리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초기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초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펀시가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요. 이러한 현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두뇌는 가장 빠른 피크의 속도로 신경의 연결망을 forge는 만들다. 신경의 연결망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읽었어. 일단 여기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린 거니까 어떤 거야? 최소한 앞쪽에 과정이 있고 나서 나와야 되겠다. 그거. 그 다음에 A의 끝부분을 잘 읽고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B나 C에 보이면 붙이면 되고 안 보이면 맨 마지막. 그치? 항상 안 보이면 맨 마지막 이거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B에서 보니까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뭘 발견한 거야? 깊은 커다란 지각의 인식의 보이지 이제 이게 어떤 뜻을 볼 수 있겠어? difference라고 봐야지. 갈라지는 거니까 차이점이지. 그치? 차이점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뭐뭐인 반면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게 나왔고 두 가지 환경 보이지? 두 가지 문화 보이지? 그치? 도시의 문화고 수렵 채집연의 문화죠. 그쵸? 두 가지 문화에서 지각의 차이가 있다. 아까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라고 했던 거 이렇게 두 가지 문화로 구체화되나 보다. 얘는 무슨 말일 것 같아, 참고로? 카펜터가 무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몫을 뭔가 만드는 사람이잖아. 만들어진, 제작된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런 현대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fooled, 속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바르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를 쫙 살펴보니까 뭐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냐면 일단 여기 동그라미 쳐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얘기 조금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컨텍스트 클루 얘기를 좀 더 할 거고요. higher는 어떤 의미야? 더 높은 그 말이지. 몇 번째 얘기했어? 지금 두 번째일 거 아니야. 그럼 더 높은 인식이지. 더 높은 인식이잖아. 그럼 첫 번째 인식이 나와야 되지. 첫 번째 인식이 어디에 있어? 그치? A의 visual perception이 보이지. 그치? A에서 시각적 인식 첫 번째가 나오지. 그러고 나서 더 높은 인식 두 번째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자, 맨 마지막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이 부분이 결국은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결론이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고? B, A, C가 답이다. 됐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이 더 S 모의고사 2회도 같이 가져오세요. 1회하고 2회. 다음 주에는 우리 더 S 모의고사 좀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하고 더 S 2회까지 가져와 주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얼른 돌아가세요.